안녕하세요. 음악평론가 문일근입니다. 오늘은 21세기 오케스트라 두 번째 중에서 첫 번째가 되고, 다음에는 오늘 하는 강의 내용에 연주 비교해서 각 나라의 음악권의 그 특징들에 대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같이 그 오케스트라를 분석하고 연구하는 사람들한테 현재의 세계는 아주 좋은 조건을 주어지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오케스트라를 우리가 가장 이상적으로 만들 때 어떻게 만들어야 되고, 그게 발전을 시켰을 때 어디가 되고, 그 다음에 또 그걸 어떤 그 파워풀하게 발전을 시켰을 땐 또 어디가 되고, 그 다음에 정치적으로 이용을 했을 때는 어디가 되고, 뭐 이런 거가 지금 상존하고 있는 거죠. 이제 일반적으로 음악계에서는 지휘자나 뭐 오케스트라 단원들이나 다들 그냥 앙상블이 잘 되면 된다. 그러면 세계적인 오케스트라 그레이드가 어떻게 결정될까요? 뭔가 분명히 결정이 돼요. 그것도 오늘 이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현존하는 오케스트라가 저같이 분석하고 연구하는 사람한테 얼마나 훌륭한 그런 그 자료를 제공하는지를 토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저 혼자 주장이지만, 가장 이상적인 거는요, 제가 이제 연주사를 정리한 게, 이제 큰 틀에서 보면 어떻게 되냐면요, 피거리즘이에요. 그건 뭐냐면, 만약에 모차르트 같은 경우 머릿속에서 악상이 떠오르면 그걸 그대로 연주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막 환상적이죠. 모차르트는 일생에 35년 동안 19번을 투어를 다녔는데, 그 투어가 몇 개월에서부터 1년도 넘고 이렇게 장기간 넓은 그 지역을 마차로 다니면서 연주 활동을 하고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가정을 해서 A라는 지역에서 B 지역으로 들어가요, 모차르트가. 근데 이제 매니저가 뭐라고 그러냐면, 야, 너 아무 데서도 연주하지 않은 곡을 여기서 좀 연주해줘라. 그러니까 모차르트는 그걸 잊고 있다가 도시로 들어가는 마차에서 생각이 나요. 그러면 마차에서 그걸 또 적어요. 악상대로. 또 뭐 악상은 항상 풍부하니까. 갖고 가서 도착하자마자 연주를 하고 그 곡도 연주하는데, 그곳 사람들이 막 뭐 천재가 왔다고, 신동이 왔다고 막 난리를 하죠. 그게 바로 피거리즘이에요. 머릿속에 남아있는 게 이제 형상음악이라고 저는 이제 그 번역을 했는데, 머릿속에 아이디어가 들어오면은 그 아이디어를 그대로 연주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명확하게 어떻게 딱딱딱 음표로 확정되고 어떤 음가가 결정되는 게 아니고요, 상상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거의 점에 가까워요. 그걸 치는데 너무 아름답죠. 그게 여러분들도 아마 들으실 수 있는 게, 요셉 요하임이 자기 작품을 피아노 반주로 연주를 하는데, 그때 그 피아노나 요셉 요하임을 들으면 아마 비슷하게 남아있는 걸 아마 여러분들도 들으실 수 있어요. 그게 이제 1900년도 초의 레코딩인데, 그만큼 연주사는 초기에는 피거리즘인데 그 다음에 퓨어리즘이죠. 이제 뭔가 음악이 확실하게 이제 구체화되는 거죠. 근데 아주 순수하죠. 그러니까 고전파 이전에는, 물론 베토벤부터 이제 그걸 벗어났습니다만은, 하이든이나 모차르트까지 내 음악을 쓰는 게 아니잖아요. 음악의 아름다움을 음악으로 하죠. 그러다 보니까 주관적인 음악이 생각이 안 들어가잖아요. 그게 이제 구체화된 게 퓨어 뮤직이에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퓨어 로맨티즘인데, 피거리즘에서 피거 로맨티시즘은 사실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로맨티시즘 자체가 약간 환상적인 그런 경향이 있잖아요. 낭만적이니까. 그러면 퓨어, 그 순수한 낭만성이죠. 그게 이제 계속 뭐 그게 프리 로맨티시즘이 되고, 프리 뭐 뮤지컬리즘이 되고, 뭐 이즘은 끝이 없죠. 현대는 연주자마다 다 자기 이즘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분류할 수도 없죠. 그만큼 개성을 강조하는 시대니까 그런 거죠. 근데 그 시대는 거의 뭐 피거리즘이죠. 그러니까 모차르트가 자기 상상대로 그대로 치는 거예요.
굉장히 아름답죠. 근데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 어떻게 칠까? 그게 테크닉과 아이디어가 그냥 하나로 합쳐진 거예요. 우리는 왜 연습해서 음악을 따로 만들고 이러잖아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기본적으로 테크닉은 되어 있고요. 물론 이제 연습하고 하는 과정이 있죠. 음내는 방법이 좀 특이해요. 피거리즘은. 저도 이제 피거리즘을 학생들을 데리고 테스트를 해봤어요. 근데 반음이 내려가 있는데 음정이 안 틀려요. 틀린 게 안 나타나요. 물리적으로. 당연히 물리적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안 나타나요. 그게 피거리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하는 물리적인 세계가 아니고 그 이상 세계죠. 근데 현실적으로 그게 돼요. 제가 이제 피아노 전공한 두 학생들을 놓고 연주를 시켰어요. 똑같은 곡을 각자 연주하게 시킨 거죠. 근데 연주할 때는 거의 몰랐어요. 근데 마지막에 다 끝나고 막 마침을 하는데 꽝 하고 나니까 한 1초 못 됐을까 했을 때 막 꽝 하고 막 소리니까 연주자들이 깜짝 놀라요. 본인들이. 이게 뭐죠? 그게 피거리즘이라고 제가 그랬어요. 왜냐면 이미 두 피아노는 반음이 낮았었어요. 근데 전혀 안 나타난 거죠. 그게 피거리즘이에요. 그러니까 오케스트라도 만약 모차르트 시대에 우리는 그때는 발달이 덜 됐으니까 뭐 주법이나 이런 게 많이 안 됐으니까 제대로 못했을 것 아니에요. 음이 굉장히 환상적인 음악이었을 거예요. 그 시대에는. 그게 이제 하나의 이즘 음악이죠. 근데 이제 여기서 자 다시 이제 현실로 돌아올게요. 모든 오케스트라의 그러니까 앙상블음은 여러분들 화성학 배우죠. 화성학에서 제일 앞에 오버톤 나오죠. 배음. 화음은 음향학적으로는 배음이고요. 음악적으로는 화음이에요. 배음의 구조, 화음의 구조 이게 차이예요. 근데 단순히 화음으로 구조해서는 한계를 못 벗어나요. 음향학적인 구조로 들어가야 정확하게 공간이 구분되고 전달이 구분되고 음악미, 앙상블 주법이 그때야 성립이 돼요. 어렵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 아무것도 안 해요. 이게 물리적인 것과 음악적인 걸 구분만 하면 돼요. 근데 이제 단순히 매번 여러분들은 연주만 하잖아요. 악보를 소리화했을 때 그게 어떤 질서가 놓인 음악이 그게 음악이고 그게 모든 음악에 다 알아. 절대 아니에요. 그건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수시로 이런 걸 많이 썼거든요. 악보를 악기로 소리내서 어떤 질서를 만드는 게 음악이 아니고 악보를 악기가 갖고 있는 음향학적인 구조를 충분히 이용을 해서 멀리 전달되고 정확하게 의사 전달을 했을 때 그게 음악미가 되는 거예요. 그게 순수한 음악미예요. 그러면 오케스트라가 여러 명이 모였어. 주법이 굉장히 좋아요. 보는 내추럴 보로 하고요. 현악기는 관악기는 딥블레싱. 호흡을 제대로 해서 악기가 충분히 울리게 해요. 그런 게 어디 있을까? 있어요. 동유럽 음악이 다 그래요. 지금도. 거의 퓨어 로맨티시즘이에요. 동유럽 음악들은. 그러니까 왜 여러분들 동유럽 오케스트라가 이제 우리나라도 가끔 오는데 물론 어떤 분들은 저렇게 확실하게 뭘 주는 게 없어 메시지가 이러실 수도 있지만 저는 너무 아름다워요. 저렇게 이렇게 순수하고 저렇게 아름다움이 있을까? 이게 이제 동유럽 음악이죠. 오케스트라를 연구하고 하는 사람한테는 그게 오케스트라의 기본이에요. 근데 여기서 재미있는 게 그럼 동유럽 오케스트라가 왜 발전을 못했을까? 정치적인 이유 때문이죠. 뭐냐면 사회주의잖아요. 동유럽이. 러시아가. 동유럽을 지배하면서 주관적인 거를 배제시켰잖아요. 그래서 당에서 시키는 것만 하고 하니까 오케스트라, 특히 동유럽 오케스트라는요. 지휘자가 시키는 대로만 해요. 아주 깨끗하고 아름다운 소리로. 그러다 보니까 지휘자 음악이 되는데 그게 음악이 생동감이 없죠. 살아나지를 않죠.
물론 뭐 여기서 안 살아난다는 얘기는 서유럽 같은 그런 개념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살긴 살아있죠. 그러니까 굉장히 아름답죠. 풍성하고. 그러니까 굳이 연주자들이 막 내 음악을 막 억지로 인위적으로 막 뭐 이렇게 좋은 음악을 하기 위해서 안 하고 그냥 깨끗한 음악으로 만들어도 전혀 문제가 없거든요. 자기가 원하는 음악이 다 쉽게 만들어지니까. 우리나라는 정반대죠. 굉장히 강하고 푸시보거든요. 강하고 관들은 파워풀하게 불어대고 이러는 걸로 만들어지니까 그 대신 지휘자에 의해서 모든 게 만들어지죠. 그러니까 단원들이 편하게 불기만 하죠. 제3세계도 거의 기본적인 심리적인 상태는 같아요. 악기 쓰는 방법이나 이런 게 달라서 그렇죠. 주법이 달라서 그렇죠. 그게 이제 동유럽 음악이에요. 그러면 동유럽 음악이 어떻게 서유럽이 될까? 여기서 핵심적인 게 뭐냐면 음색이에요. 물론 주관적인 어떤 음악성, 서구 음악은 자신의 음악성을 가지고 전체 앙상블 음악성으로 발전시켰어요. 그게 서구죠. 그러니까 서구 오케스트라들은 사실 보면은 굉장히 음악적으로 생동감 있고 아름답고 명료하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관악기에서는요, 이 풍부한 소리, 호흡이, 내추럴 호흡으로 불어대면 굉장히 자연 배음열이 다 나오니까 배음이 풍부한 소리가 나오죠. 그러니까 음악이 굉장히 부드러워지죠. 근데 그거는 기본이 되는 거예요. 동유럽 오케스트라가 그런 상태죠. 거기에 음색이 만들어져야 돼요. 그러면 서구 오케스트라가 되죠. 거기에 음악성까지 살아있다? 그러면 지휘자가 전체를 끌어갈 때 오케스트라가 살아있죠. 거기다가 음색도 통일하잖아요. 서구 오케스트라들은. 물론 뭐 제가 알고는 일부 오케스트라들이 하는 걸로 알고 있지만 비엔나 필은 비엔나 혼이 기본 음색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갖춰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레이드가 올라가죠. 그러면 미국 쪽의 오케스트라는 어떻게 만들어질까? 간단해요. 미국 쪽은 파워풀한 거예요. 역사적으로 그건 증명이 되잖아요. 1923년에 얀 크벨릭 바이올리니스트죠. 얀 크벨릭이 미국 가서 연주를 했어요. 얀 크벨릭 지금도 그 레코딩을 들어보면 말도 못하게 아주 풍부한 거의 퓨어 로맨티시즘에 풍부하고 아주 내추럴 보에다 너무 아름다워요. 근데 그런 보로 연주를 했는데 미국에서는 그런 연주를 못 들어봤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아름답다고 그래서 칭송을 받았어요. 그때는. 그래서 미국에 많은 사람들이 얀크벨릭 복장을 그대로 따라 입었대요. 우리나라 왜 그 요즘 케이팝 해가지고 동남아나 이렇게 많은 국가들에서 우리나라 연주자들을 뭐 따라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게 미국에서 1900년도 초에 있었어요. 그건 기록이에요. 제가 주장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얀크벨릭 모드라고 그래요. 원래 패션이 모드가 기본 패션이고요. 모드가 유행이 돼서 성공을 했을 때 패션이 되는 거래요. 원래 용어로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얀크벨릭 패션이 유행할 정도로 유명했죠. 그러나 이게 이제 자꾸 미국이 주관적인 나라잖아요. 개성이 강한 나라고. 그러니까 많은 나라는 굉장히 크고. 그러니까 유럽에서 보면 유니언 유럽은 다 이렇게 도시국가일 뿐이죠. 미국에 비하면 하나의 다 나라가 큰 도시에서 뭐 이렇게 크게 안 벗어나요. 유니언 유럽 전체가 그러니까. 그러면 미국은 주들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음악을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미국의 청교도적인 정신을 가지고 클래식 음악을 보급시킨 사람이 가장 초기에 누구일 것 같아요? 스토kov스키예요. 근데 그때 스토kov스키는 미국 사람들한테 클래식에 대한 폭발적인 막 그런 감각적인 걸 주기 위해서 바흐의 뭐 토카타 푸가다 모든 올겐곡을 오케스트라로 어레인지해서 연주하잖아요. 이제 다음에 제가 이제 그걸 또 들려드릴 텐데 필라델피아 오케스트라하고 체코필로 연주한 게 있어요. 차이가 확실히 나죠.
필라델피아는 굉장히 파워풀하죠. 자기 걸 다 드러내죠. 체코는 안 그렇죠. 스토kov스키가 똑같은 사람이 지휘하는데 그게 이제 국가에 대한 음악미죠. 그러니까 그때 갖고 굉장히 막 파워풀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 무렵에 1920년도 후반기에서 30년대 전후한 시기에 지휘자 브루노 발토가 비엔나 필에서는 사실 너무 비엔나 사람들이 굉장히 사랑한 지휘자죠. 근데 미국을 갔어요. 미국을 가서 비엔나 스타일로 그렇게 아름답고 우아하게만 연주를 했더니 매니저들이 그랬대요. 이것도 기록이에요. 그런 식으로 연주하려면 너 돌아가라고. 우리는 뭔가 메시지가 분명해야 된다. 넌 그런 식으로 해갖고는 안 된다. 미국서 못한다. 물론 이제 브루노 발토도 바뀌었죠. 바뀌어갖고 나중에는 콜롬비아 경악단을 미국서 만들어줬잖아요. 미국 사람 매니저들이 만들어줘서 콜롬비아 교향단 갖고 활동을 굉장히 많이 했죠. 그건 미국화가 된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구박을 받았지만 워낙 음악이 좋으니까 미국에서 성공을 했죠. 그게 미국의 음악이죠. 미국 음악은 그러니까 아름다움이나 순수한 이런 게 아니라 메시지가 분명해야 되죠. 그냥 빠바밤 빠바바밤 빰 똑같은 부가잖아요. 이게 미국에서는 빠바밤 빠바바밤 이런 식으로 막 강조돼서 들려지죠. 그러니까 막 메시지가 분명한 거죠. 그게 미국 음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유럽 사람들은 미국 가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죠. 또 1900년도 초에 20, 30년 무렵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유럽은 이미 자기네 음악이고 연주자들이 수입이 한정이 됐던 것 같아요. 미국 가서 한 달을 돌면은 유럽서 몇 년 먹을 걸 벌었대요. 그 정도로 미국이 뭐 워낙 시장이 크니까 돈도 많고 그러니까 막 뭐 연주자들이나 지휘자들이나 아메리칸 드림이죠. 가서 돈을 벌어와야 되니까 그게 이제 미국 아메리칸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파워풀해야 되는 거죠. 러시아는 어때요? 러시아는 정치적으로 이용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 이용을 했어도 러시아는 거의 그 발전적인 게 미국 스타일을 많이 했고, 그러니까 강해야 되죠. 그러니까 음악을 가지고 국민들을 선도하는 역할을 해야 되니까 강력하죠. 파워풀해야 되고. 제가 모스크바를 갔을 때 모스크바 방송교향악단 악장을 이제 잠깐 얘기할 기회가 있었는데 진짜 너무 아름다워요. 현악기 보호가 러시안 보호가 전 세계 최고라고 보거든요. 물론 헝거리, 독일 보호, 왜냐하면 요하임도 헝거리안인데 독일에서 성공을 했잖아요. 그리고 벨기에, 프랑스 보호, 뭐 이런 보호가 이제 전통적으로 있지만 레오폴드 아워가 요하임 제자인데 러시아로 가서 성공을 했죠. 그래서 모스크바 레오폴드 아워 학파를 만들잖아요. 그래서 저한테 레오폴드 아워 제자들이 아워하고 같이 연주한 게요. 기록이 있는데 뭐 이렇게 짧은 걸로 쭉 했는데 20몇 명인가 돼요. 제자들이. 다 세계적인 대가들이죠. 특히 뭐 하이패치가 가장 이제 성공한 연주자인데 그게 러시안 보호죠. 보호가 굉장히 아름답죠. 거기에 비하면 관들은 굉장히 파워풀하고 터프하죠. 러시아 막 차이콥스키나 이런 거 들을 때 러시아 오케스트라로 모스크바나 뭐 페테르스부르크를 들을 때 굉장히 관들이 팍팍 치고 들어오잖아요. 빰빰빠밤 아니라 빰빰빠밤 빠바바바밤 이런 식으로 치고 들어오잖아요. 다음번에는 이런 거 차이 이런 거를 여러분들한테 이제 들려드릴 텐데, 약간 이런 게 제가 지금 권역별로 크게 이제 말씀을 그냥 구분 안 하고 드렸는데, 동유럽권이 기본이에요. 그리고 서유럽이 이상적인, 동유럽이 이상적으로, 음악적으로 가장 이상적인 조건으로 발달한 거고, 물론 서유럽도 독일 다르고, 프랑스 다르고, 영국 다르고, 스페인 다르고, 뭐 다 다르죠. 러시아 다르고. 서유럽도 다 다르죠. 하지만 음악 기본적인 건 다 똑같죠. 그러니까 전 개인적으로 미국하고 독일이 국제적으로 똑같이 인정해주는 오케스트라라고 하면은 전 독일이 한 단계 높다고 봐요. 그만큼 앙상블은 기가 막히죠, 독일이. 그러니까 이제
독일권이 제일 앙상블이 확실하죠. 거기에 이제 영국이 안 떨어질 만큼 열심히 하고, 스페인하고 프랑스 좀 화려하죠. 오케스트라가. 그러니까 어떤 그 독일 쪽은 아니죠. 거기는 컬러풀한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니까. 그게 이제 유럽 음악이죠. 그러니까 동유럽권, 서유럽권, 미국권, 그리고 러시아권. 그 다음에 제3세계죠. 제3세계는 너희들은 오케스트라 안 돼. 유럽에서 그렇게 치부하는 나라들이죠. 우리나라도 거기 포함되죠.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모든 나라들이 사실 어떤 음악에 대해서 오케스트라 음악은 뭐 어떤 특징적인 요소들이 있잖아요. 재미있는 게 제가 옛날에 우리나라의 인도네시아로 제가 지금 기억되는데 인도네시아 국영 석유 회사에서 오케스트라를 만들어서 우리나라에 왔어요. 근데 인도네시아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다 유럽에서 뽑아서 지휘자까지 다 유럽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과연 좋아질까? 아니에요. 탑 클래스들이 안 오니까. 그게 이제 못 넘어간 그레이드죠. 아마 인도네시아 국영기업에서는 국영기업이니까 석유로 벌어들인 모든 걸 좀 베풀자 해가지고 만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소식은 못 들었어요. 아마 제대로 성공을 못했다고 생각했겠죠. 이게 이제 오케스트라예요. 이게 제3세기 오케스트라의 약점이고요. 그러니까 유럽에서 볼 때는 제3세기는 안 돼. 근데 아니에요. 제가 생각하는 건 21세기는요. 제3세계국 어디에 구분 없이 프로그램에 의해서 오케스트라가 만들어질 수 있어요. 그레이드까지. 그러니까 충분히 유럽 오케스트라 형이 되는 거죠. 음색까지 만들어지고 배음 풍부하고 뭐 앙상블 주법 제대로 하고 어떻게 보면 사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면은요. 유럽의 약점을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게 21세기죠. 자, 오늘은 이제 21세기 두 번째 시간인데 오늘은 세계 권역별 음악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다음에는 그 권역별 음악미를 연주를 비교해서 여러분들한테 직접 느낄 수 있도록 그 차이에 대해서 어떻게 발전시키면 어떻게 나가야 된다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